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전략센터를 시작합니다. 코스피가 1%를 넘나드는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1750선 위쪽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의 급등 영향으로 오늘도 외국인들의 매수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일 텐데요. 하지만 박스권 상단에 대한 부담감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코스닥 지수가 어제 2% 급락을 했었는데요. 오늘 상승 출발한 이후에 현재 이 시각 또 하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은 투심이 굉장히 악화된 상태인데요. 잠시 뒤 전문가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증시전략센터에서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015-8500-1110번 통해서 무료 문자 번호 종목 상담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문자 보내주실 때는 재미있는 닉네임 함께 보내주시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599-7770번으로 전화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참여해주신 여러분들 위해서 푸짐한 상품을 드리고 있는데요. 서울대학로 컬투홀에서 공연 중인 코믹 뮤지컬 프리즌 할인 티켓을 1인 2매씩 3분께 매일매일 보내드리고 있고요. 관객이 직접 참여하는 색다른 코믹 뮤지컬이라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문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선물이죠. 책 선물인데요. 주식시장 승자의 조건이라는 책입니다. 책 선물도 드리니까요. 또 책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문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시각 시황 소식 듣고 가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뉴욕 증시가 시원하게 반등에 성공하면서 국내 증시 어제 낙폭을 만회하면서 빨간불로 출발했습니다. 이 같은 뉴욕 증시의 급등, 기업들의 호실적이었고요. 여기에 벤 버냉키 회장의 발언도 한몫을 했습니다. 어제는 미국 경제 전망이 불확실하다고 말한 바 있는데요. 전날 어제는 그래도 경기 회복에 대한 희망이 있다고 밝히면서 병주고 약준 셈이었는데요. 먼저 자세한 코스피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15포인트 상승한 1751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20포인트 갭상승 출발하면서 1756포인트로 장을 시작을 했는데요. 장 초반 1750포인트에서 횡보 움직임 보여주다가 프로그램 쪽에서 매물이 강하게 출회되면서 상승폭을 조금 줄여간 모습입니다. 시초가 대비 밀리고 있지만 여전히 0.9%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장에서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는 주체 누구일까요? 바로 외국인입니다. 어제는 소폭 매수하면서 마감했지만 오늘은 1,400원 이상 강하게 매수하면서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여기에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하면서 400억 원 이상 매물을 쏟아내고 있지만 외국인의 매수를 따라가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갭상승 출발했지만 금요일장의 특성 때문일까요? 현재 개장한 지 30분 만에 파란불이 들어오면서 하락으로 흐름을 바꾼 상태입니다. 현재 0.7포인트 하락한 484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490포인트를 밑돌면서 마감했던 코스닥 지수, 오늘 490포인트는 지지하면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상승폭은 다소 줄여나가다가 9시 30분 구간 이후로 490포인트 아래로 하락으로 바뀌면서 파란불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이 같은 주가 하락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강하기 때문인데요. 현재 기관과 외국인이 강하게 매도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325억 원, 외국인이 53억 원 매도하고 있고 개인이 388억 원 매수하고 있지만 현재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 물량을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원달러 환율도 체크해보겠습니다. 그동안 1,200원대 중반에서 박스권 움직임을 보여왔던 원달러 환율이 1,200원대 아래로 급락했습니다. 현재 6원 10전 하락한 1,197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뉴욕 증시 급등과 역외 환율 하락 흐름을 반영하면서 7원 하락한 1,197원에 오늘장을 시작했습니다.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가 모두 급등한 데다 국내 증시 역시 호조를 보이고 있어서 원달러 환율은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을 보인 업종과 테마주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금융섹터 흐름이 아주 좋습니다. 미국발 훈풍으로 코스피가 강세를 보이면서 전고점을 타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가 되면서 장 초반부터 증권주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대우증권이 4% 이상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이 2%, 우리투자증권도 3% 이상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증권시에서 금융지주 회사들의 주가도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해외 증시 상승으로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신한지주와 KB금융이 2% 이상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도 3% 이상 오르고 있고 기업은행이 4% 급등하고 있습니다. 조선주 역시 연일 훨훨 날아가고 있습니다. 잇따른 대규모 수주와 양호한 실적에 투심을 자극하면서 연기금을 중심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3%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현대미포조선도 1% 이상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선주가 연일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닥 위주의 조선기자재 역시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들 체크해보겠습니다. 한라 IMS가 4%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KF가 2% 급등하고 있고 삼양엠텍이 1%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SK에너지가 4거래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분기 영업이익이 62% 이상 급등했다고 합니다. 현재 1.5% 오르면서 12만 8,5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SK에너지는 석유화학 주가가 연일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의 관심을 받았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자세한 주가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커다란 재료가 있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배터리 공급업체로 선정되면서 주가는 급등했는데요. 어제 직전 고점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월봉으로 주가 흐름 살펴보면 급락 이후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발 훈풍으로 코스피 역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박스권 상단에 머물러 있는 상황인데요. 기업들의 호실적인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1시 구간 시황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예, 현재 코스피 지수는 강보합권인데요. 장 초반에 비해서는 오름폭은 다소 줄었습니다. 어제보다 14포인트 오른 1799선이고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하락 반전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23일 예정된 유럽 은행들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발표, 그리고 주말을 앞둔 경계 심리가 적용하면서 투자 심리가 다소 위축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유럽, 미국 증시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투자 심리는 전반적으로 괜찮습니다. 중국 증시를 비롯한 일본 증시도 일제히 오르고 있는 등 아시아 증시 역시 강하게 반등하고 있다는 점 주목할 만한 부분인 듯 싶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증시전략센터를 이뤄주실 전문가를 소개를 해야겠죠. VSS의 정은성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정 팀장님. 네. 최근 들어서 IT와 자동차 관련주들이 주춤하는 움직임을 보였거든요. 오늘은 다시 반등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에 반해서 이제 중국 관련주들이죠. 기계와 철강 업종들이 강하던데요. 앞으로 시장을 이끌 주도주는 어떻게 좀 가게 되는 건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신가요? 네, 일단 뭐 최근에 중국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철강, 조선, 해운주들이 연일 강세를 나타내면서 결국 약세를 나타냈던 IT와 자동차에는 반대 현상이 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제 주도주가 교체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시장의 의견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주도주는 결론적으로 말씀해드리면 일단 IT와 자동차가 여전히 주도주가 될 것이라고 좀 판단하고 있는데, 일단은 IT 기업들이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연일 주가가 약세를 보이는 것이 바로 2분기 실적 정점론이 부각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IT와 자동차의 어떤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경기에 아주 민감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인데요. 최근에 미국의 경제지표가 둔화가 되면서 경기의 어떤 상승 모멘텀이 다소 약화되면서 이에 따라서 실망 매물도 좀 출회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IT라든가 자동차를 투신권이 강력하게 매도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향후 수급에 대한 불안감도 좀 많이 느낀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일단 국내 종합주가지수가 1750포인트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1750포인트를 돌파하려고 그러면 일단 강력한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멘텀이 사실상 지금 부재한 그런 상태고요. 각국의 어떤 경제 지표들이 좀 안 좋게 나타나면서 일단 어떤 경기 둔화설도 부각이 되면서 결국 1750포인트를 넘어가기가 힘들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1750포인트까지 이끌었던 것이 IT와 자동차라는 점을 감안한다 그런다면은 1750포인트까지 어떤 1750포인트에 도달하면은 이 물량들에 대해서 차익 실현 욕구가 강해질 수밖에 없고요. 근데 지금 지수가 다시 1750포인트 유지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종목들, 즉 흔히 이야기하는 우리가 키 맞추기 전략이 나오지 않냐라고 좀 판단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중국 관련 주가 연초 이후에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좀 많이 소외가 됐었거든요. 예. 이런 점들을 감안한다 그런다면 아무래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IT라든가 자동차 업종의 차익 실현 욕구가 강해지고요. 그리고 이 돈을 가지고 이제 중국 관련주를 매수하는 어떤 키 맞추기 전략이 좀 가격적인 메리트가 많이 부각이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중국 관련주들은 단기적인 시장에 대응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IT와 자동차 업종이 주도주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만약에 1750포인트 박스권을 돌파한다 그런다면 결국 필요한 것은 IT와 자동차 업종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주도주의 개념도 한번 잘 살펴봐야 되는데, 사실은 2004년도부터 2007년도 국내 증시에 2000포인트를 만들었던 것이 바로 철강, 조선, 해운주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때 당시 이제 3년 연속적으로 3년이라는 어떤 장기간적으로 중국 관련주가 시장을 이끌면서 주도주로 부각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겨우 IT라든가 자동차는 1년 6개월이 좀 지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주도주의 개념이 만약에 IT와 자동차 업종이 주도주라는 개념이 충족시켜 주려고 그런다면 제가 볼 때는 최소한 2년, 3년 정도는 주식의 어떤
어떤 그 상승 파동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근데 겨우 1년 6개월이라고 없어졌다 그런다면 사실 주도주가 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경기 어떤 뭐 더블딥 논란이 부각이 되면서 경기 민감주라고 할 수 있는 IT와 자동차 업종이 차익 실현 욕구가 강해질지 모르겠지만은 경제 지표가 다시 좋게 나타나고요. 그리고 더블딥의 논란이 해소가 된다 그런다면 제가 볼 때는 여전히 IT와 자동차 업종의 중심으로 국내의 어떤 그 주가 상승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자동차와 IT주가 오늘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어제였죠. 코스닥이 2% 정도 급락하면서 IT 부품주 또 자동차 부품주 등 코스닥에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들이 또 일제히 내리면서 투심이 굉장히 악화가 됐었고요. 또 주가가 2% 내렸다는 것 시총 상위 종목들이 일제히 내렸다는 거고 오늘도 역시 약합니다. 코스닥은 언제쯤 살아날 수 있을지 이런 흐름은 언제까지나 계속되는 건지 개인 투자자들의 장이잖아요. 네. 봐주세요. 네, 일단 그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을 제가 말씀해 드린다면은 참 수급에서 좀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은데요. 예. 일단은 뭐 코스피 시장은 외국인이라는 든든한 어떤 매수 주체가 있는 반면에 지금 코스닥 시장에는 그것이 좀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연일적으로 계속해서 이동평균선 돌파, 그러니까 중기 이동평균선 돌파라고 할 수 있는 60일선과 120일선 이동평균선 돌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이제 주가가 쭉 밀려버리면서 장대 음봉을 어제 나타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500포인트 돌파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피로도가 쌓이면서 이것이 차익 실현 욕구로 좀 변화가 된 것이 아무래도 어제 물량 출의 빌미가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코스닥,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가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받쳐줄 수 있는 투자 주체가 없다 보니까 지수가 좀 크게 밀렸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뭐 기관이라는 어떤 뭐 강력한 매도 주체가 나타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수급 불균형이 단기적으로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바닥을 찾는 과정에서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사실은 코스피가 많이 상승할 때도 코스닥이 많이 소화가 됐었거든요. 이는 기간이 사실은 오래 갈 수는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아무래도 코스피에 대한 어떤 가격적인 부담감이 나타나면은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코스닥에 대한 어떤 가격 메리트가 부각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7월 이후에 보면은 사실 대형주들보다 소형주들의 중소형주들의 어떤 그 실적 개선 속도가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에서는 조금만 시간이 지난다 그런다면 다시 한번 가격적인 메리트와 실적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코스닥이 조금 코스피 대비 약세를 보인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투매에 동참하실 필요는 없고요. 실적이 좋은 종목들 위주로 저점 매수 전략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장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장에서 정은성 팀장님께서 관심 갖고 계신 종목 어떤 종목인지 들어볼 차례입니다. 오늘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오늘도 조금 무거운 종목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은 뭐 지금 현 주가가 좀 바닥권이라는 인식을 제가 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한국전력, 국내 어떤 대표적인 우량주라고 할 수 있는 한국전력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이 최근에 주가 하락이 좀 많이 나타났었는데요. 1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타났었고요. 최근에 발표했던 2분기 실적도 안 좋게 나타나면서 결국 이에 따라서 실망 매물이 좀 출회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실적이 안 좋았던 것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전기료 인상을 할 수 없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아무래도 뭐 최근에 어떤 6월달에 지방선거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전기료 인상에 대해서 발목이 많이 잡혀가 있는데 지금은 하반기에 전기료 인상이 거의 확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익성 개선 속도가 앞으로 빠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전력의 어떤 뭐 슬로건 중에 그런 것이 있는데 전기는 한국에서 만들지만은 원료는 수입산입니다라는 이야기가 좀 많은데 그렇게 된다면 원달러 환율의 상승은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원달러 환율도 계속해서 안정을 보일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 하락과 동시에 결국 이제 판매 단가 인상으로 수익성 개선이 빠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전력은 무엇보다도 조금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다른 어떤 뭐 원자력 관련주들은 원전 관련주들은 다 상승을 했는데 비해서 가장 모멘텀을 많이 받아야 되는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좀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에 따른 모멘텀이 부각될 가능성도 높다라는 점을 감안한다 그런다면은 지금은 주가의 바닥 수준이라고 보시고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볼 때는 뭐 충분히 지금이 바닥권이라고 인식이 되고 가격적인 메리트가 많이 부각이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기술적으로 살펴보면요. 일단은 기술적으로 보면은 추세선 상단부에 계속해서 맞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바닥을 찾는 과정의 시간이 조금 더 이어질 뿐 지금 현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급락이 나타날 가능성은 없고요. 만약에 이 추세선을 돌파한다 그런다면은 이제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상승 추세로 돌입한다라는 점을 가정한다 그런다면 지금 현재 약 32,000원대에서 매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목표 단가는 1차적으로는 조금 짧게 36,000원을 보시고요. 2차적으로는 뭐 4만원대까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3만원으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반기 전기료 인상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2분기 실적을 만회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는 말씀 주시면서요. 또 저가 메리트가 부각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죠. 한국전력을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가격대가 32,000원 선이고요. 목표가를 1차적으로 36,000원 제시를 하셨으니까요. 함께 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현재 코스피는 강보합권, 코스닥은 1포인트 정도 어제보다 더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요. 주요 아시아 증시는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주변국 아시아 증시는 중국 증시만을 제외하고 일제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일본 증시가 1.8%나 급등하면서 9,391로 오전장을 마쳤습니다. 자, 일본 증시는 6거래일 만에 큰 폭으로 오른 건데요. 뉴욕 증시가 실적 호전으로 급반등한 데다가 엔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수출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는 장 초반에 오름세를 보였는데 현재는 소폭 약세로 전환을 한 상태입니다. 0.2% 정도 조정 2,557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최근 4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부담감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증시 후풍의 영향으로 홍콩 증시 역시 강한데요. 홍콩 H지수가 1% 이상 오르고 있고 항생지수 역시 강보합권입니다. 그 밖에 대만과 호주 지수 1% 이상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시장 상황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일본 증시가 오늘 큰 폭으로 반등하고 있네요. 예, 일본 니케이 지수 지금 1.75% 상승한 9,381포인트에 오정장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 증시가 2% 가까운 상승을 했던 만큼 시장에서의 반발 매수의 유입이 강하게 눈에 띄는 모습 보여주는데요. 지금 시초가 9,380에 시작한 이후에 9,400선 위까지 올라오는 모습도 한번 보여주었지만 결국 9,400선에서 매도 물량들이 꾸준히 출현하는 모습 보이면서 9,380선까지 다시금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일본의 엔화 강세 기조에 따른 시장에서의 부담감이 꾸준히 노출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제 발표했었던 5월 산업활동지수 같은 경우에 0.2% 상승했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일본의 산업활동지수가 지난 4월 이후 두 달 연속 상승세를 이끌어오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지금 강공업 생산지수는 0.1%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건설업 활동지수는 8.9%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지난 4월 산업활동지수는 전월 대비 1.9% 상승한 것으로 상향 수정되는 모습 보이면서 일본 경제 또한 회복 기조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일본 시장 계속적인 약세를 보였던 가장 큰 이유가 엔화 강세 기조에 따른 수출주의 부담감이 꾸준히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오늘 밤 있는 유럽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여부에 따라서 일본 정부가 엔화 강세 기조를 막기 위한 개입이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강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달러 엔선이 85엔선 부근까지도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만큼 일본 정부가 86엔선이 깨졌을 경우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시장에서의 간망심이 또한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유럽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따른 간망세 속에서 결국 강한 상승 흐름을 이어가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는 9,400선에서 강한 눌림목을 받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9,350과 9,400의 박스권 기조 이어져 나갈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중국 증시 흐름을 보겠습니다. 4거래일 연속에 따른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장중에 상승 반전하기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약세입니다. 중국 증시 흐름도 짚어주세요. 예, 지금 중국 증시 약세로 전환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계속적인 매수 상승 기조를 이어져 왔던 만큼 시장에서 매도 물량이 꾸준히 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지수로 봤을 경우에 시장에서 이러한 간망 심리가 계속 커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금 60일 이평선이 있는 부근에서 상해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뚫지 못하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장에서의 매도 물량이 꾸준히 출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은 혼조장세 움직임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금 JP모건에서 최근 2주간 상무부가 발표한 식품과 생산재 가격 정보에 따르면 채소 가격 반등이 강세를 보이면서 육류 가격 또한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7월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6.3%까지 7월달 인플레이션율이
6.3%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가 꾸준히 올라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관망 심리는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7월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3.2%까지 올라올 경우에 다시 긴축 정책의 출구 전략에 대한 우려감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관망 심리가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61일 이평선이 있는 2,580선을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는 가운데 2,550선 내외의 혼조장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과 함께 주변국 아시아 증시 흐름 살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이번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죠. 스타 Q&A 시간 함께합니다. 예, 스타 Q&A 시간에는 015-8500-1110번 무료 문자를 통해서 들어온 종목들 상담을 해드리고요. 1599-7770번으로 전화를 바로 주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문자 참여 방법을 좀 더 자세히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재미있는 닉네임 함께 보내주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또 상담 받고 싶으신 종목의 명과 매수하신 가격, 비중을 함께 적으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을 적어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자세히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들어온 문자 종목 상담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SK CNC가 들어와 있습니다. 87,000원에 20%를 사셨다고요. 하얀 손님께서 문자를 주셨는데요. 차트가 예뻐서 들어갔습니다. 라고 문자에 남겨주셨어요. 계속해서 일단 오르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어제 오늘 좀 빠지네요. 봐주세요. 네,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차트가 이뻐서 들어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뭐 차트에는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향하고 있는 그런 차트가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다만 차트를 보고 들어갔으니까 차트를 보고 매도를 해야 되는데 매도하는 시점이 조금 지나지 않았냐라고 판단하는데, 일단은 추세선 상단부에 주가가 지금 현재 도달해 있는 상태에서 추세선을 넘어가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주가가 밀리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수익은 크지 않는 그런 상태이지만은 추세선 상단부에 주가가 맞았으니까 다시 한번 추세선 하단부까지, 즉 어떤 뭐 점진적인 조정이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매도 시점이 조금 늦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주가가 이렇게 강력하게 상승을 했던 이유는 역시 실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1분기 실적과 2분기 실적도 예상보다 좋게 나타나면서 결국 주가의 강세를 이끌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하반기가 이제 중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하반기 이후에는 좀 해외 수주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SK 차이나 설립 이후에 중국에 대한 어떤 성장성도 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뭐 주가는 뭐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가져갈 가능성은 높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해드렸듯이 최근에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담감이 가중된 상태, 그리고 지금 현재는 추세선 상단부에 맞물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시점에서는 초과적으로 조정을 조금 용도해둬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물량을 추려가시면서 다시 추세선 하단부까지 내려온다 그런다면은 그때 이제 물량을 다시 늘려가는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87,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일단은 차익 실현하는 게 맞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일단 뭐 전량 차익 실현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8만 원대까지 다시 한번 주가가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비중을 좀 줄여놓고요. 8만 원대 가면은 다시 매수하는 그런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 종목 상담을 이어가기 전에요. 오늘의 비타민 퀴즈 문제부터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예, 오늘의 문제입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의 운영기관으로서 연방준비권의 발행과 횟수를 감독하는 곳이 있는데요. 뭐라고 부를까요? 오늘의 문제입니다. 보기를 드릴게요. 1번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2번 연방교통이사회입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의 운영기관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곳의 의장인 벤 버냉키의 비관적인 경제 전망으로 인해서 최근에 주가가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 015-8000-1110번 통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정답과 함께 닉네임 그리고 상담 받고 싶으신 종목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상품도 드리고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문자 종목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GS 글로벌이 들어와 있습니다. GS 글로벌을 21,100원에 사셨고요. 30% 갖고 계시다고 하나하나 유기님께서 보내셨는데요. 언제쯤 오를까요? 답답합니다. 라고 문자를 남기셨습니다. 정 팀장님, GS 글로벌 봐주세요. GS 글로벌 뭐 언제쯤 오를까요? 지금 이제
점진적으로 오르고 있는 시점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예. GS 글로벌의 주가는 올해 연초 이후에 주가적으로 지수가 계속해서 하락을 했거든요. 하락을 했던 이유 역시 뭐 실적이 안 좋다 보니까 결국 하락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부진한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최근에 주가 급락을 했고요. 최근에는 이제 15,000원을 바닥권으로 지속적인 이제 반등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등이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1분기 실적, 부진한 실적은 뒤로 하고 GS 그룹과의 어떤 시너지 효과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기대감들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GS의 어떤 GS 그룹의 어떤 종합 무역 상사, 종합 무역업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GS 어떤 석유화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어떤 장점이 부각이 된다 그런다면은 GS 글로벌 역시 사업의 성장성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업의 성장성과 더불어서 결국 연초 이후에 주가가 꾸준하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이제 부각이 될 시점에서 이제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을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수급적인 움직임만 살펴본다 그러더라도 기관들의 어떤 매수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로 좀 연결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 상태는 제가 볼 때는 주가가 추가적인 하락을 하기보다는 상승 쪽에 무게중심을 둘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목표가는 25,000원까지 쭉 가지고 가시는 전략을 말씀해 드리고 싶은데 GS 글로벌 같은 어떤 우량주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어떤 그걸 보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가지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 수익이 나 있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GS 글로벌 조금 더 들고 가시면 목표가 25,000원 선까지도 책정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하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영원무역이라는 종목 보겠습니다. 8,000원에 15% 갖고 계신 분 2752님의 종목인데요. 중기 진단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영원무역도 함께 보겠습니다. 네, 영원무역도 참 주가 차트를 보면은 연초에 11,000원대에 있던 주가가 결국 이제 8,000원대까지 좀 급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은 역시 실적이 좀 안 좋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연초 이후에 우리가 원달러 환율이 급격하게 하락을 하면서 결국 실적이 좀 안 좋게 나타나면서 이에 따른 실망 매물도 좀 많이 나타났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원달러 환율의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외형 성장의 어떤 불확실성이 좀 가중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에서 살펴본다 그러더라도 사실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매도가 연일 좀 이어졌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수급적인 불안감도 좀 많이 가중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어떤 주가의 움직임이 좀 중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노스페이스라는 어떤 대표적인 아웃도어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여가 시간에 활용이 된다든가 매출액이 증가는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이지만은 수출 부분에 대한 불안감이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원달러 환율 역시 제가 볼 땐 단기적으로 계속해서 하락을 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8,000원대면은 거의 손실도 수익권도 아닌 그 구간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바닥을 찾는다 그러더라도 단기간으로 바닥을 찾기보다는 한 번 더 하락을 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손실이 없는 범위 내에서 차라리 차익 실현보다는 손실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그냥 다 전량 좀 매도를 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상승을 할지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국내 증시가 전고점 부근까지 다시 한번 올라오면서 오늘 증권주들이 오랜만에 다시 한번 강세 흐름을 또 이어주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증권주 삼성증권을 보겠습니다. 삼성증권을 매수하신 분이 56,900원에 20%를 갖고 계신 거고요. 3589님의 종목입니다. 주가 상승을 보며 증권주 전반적인 진단을 받고 싶습니다. 라는 말씀하셨는데 오늘장 59,500원까지 다시 올라와 있습니다. 앞으로 증권주의 흐름은 어떨까요?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흐름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가 저는 증권주라고 좀 자신 있게 말씀을 해드리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가격적인 메리트가 가장 부각이 많이 되는 것이 바로 증권주인데 왜 이렇게 안 올라갈까라는 생각을 하시면은 사실 저도 좀 의문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금리 인상 발표 이후에 금리 인상은 사실은 증권주에게는 좀 악재로 작용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달라지면서 결국 금리 인상 역시 증권주에게 호재로 작용하면서 최근에 주가의 어떤 강한 상승세를 이끌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이 증권업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사실은 우리가 작년 이후에 주가를 계속해서 비교해봐도 사실 시장에서 굉장히 소외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었거든요. 시장에서 소외가 됐을 때는 딱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딱히 어떤 이유가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실적이 나빠진 것도 아니고요. 실적도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해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가격 메리트가 좀 많이 부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도 이제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저는 당연히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증권주의 대장이라고 본다면은 대우증권이 증권주의 대장으로 올라선 그런 상태인데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본다 그런다면 제가 볼 때는 삼성증권의 성장성이 가장 높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제가 앞서 말씀해드렸던 어떤 뭐 우량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눈 딱 감고 기다리면 어느 순간 수익이 나 있을 겁니다라고 말씀해드렸는데 삼성증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보유하고 계신다 그런다면 의외로 좀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보유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증권주를 강하다고 보시는 거면 앞으로 시장도 좋아질 거라고 예측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삼성증권 조금만 더 들고 가시면 7만 원 선까지도 무난히 올라갈 수 있겠다 하셨으니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EMW라는 종목을 보겠습니다. 3,450원에 15%를 갖고 계시고요. 5374님의 종목이신데요. 힘이 없습니다. 목표가 좀 잡아주세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EMW도 봐주세요. 네, EMW는 흔히 이야기하는 안테나라든가 아니면 DMB 안테나 등을 생산하는 업체가 EMW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1분기에 실적이 상당히 안 좋으면서 적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1분기에 실적이 상당히 안 좋으면서 적자로 전환됐던 가장 큰 이유가 일단은 이 EMW 같은 경우에는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수출이 80%거든요. 예. 그렇게 된다 그런다면 원달러 환율이 즉 작년에 원달러 환율이 높았을 때는 이것이 호재로 작용될지 모르겠지만은 연초 이후에 원달러 환율이 어떤 뭐 지속적으로 안정을 나타내면서 결국 환율 어떤 영향으로 매출이 급감을 하고 이에 따라서 수익성도 좀 급감을 하면서 적자로 전환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적자로 전환된 이후에 역시 뭐 주가도 힘없이 쭉 밀려내렸다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지금은 연초 이후에 계속해서 주가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기술적인 반등도 기대가 되는 시점이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가 안테나라든가 DMB 안테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제 많이 내세우는 게 바로 무선 인터넷이 활성화가 가장 하나의 초미의 관심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이런 무선 인터넷이 관심을 받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설비 정설이 나타나야 되고요. 설비 정설은 결국 어떤 주가의 어떤 하나의 어떤 상승 동력으로 작용한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다른 안테나 업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에이스 테크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급등을 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동종 업종들의 급증은 결국 이 종목도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좀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 상황에서는 전방 산업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그리고 매출처도 다변화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는 주가가 바닥 시점이라고 좀 보고 향후 어떤 추세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1차적인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좀 짧게 4,000원대 보면은 사실은 어느 정도 저항선이 좀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4,000원을 단번에 돌파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어렵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1차적인 목표 주가는 4,000원을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1차적인 목표 주가가 4,000원이 도달이 된다 그런다면은 2차는 5,000원대까지 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실적의 어떤 상승세와 더불어서 주가의 상승세도 점진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VS의 정은성 팀장님과 함께 오늘 1부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2부에서도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은 이어집니다. 오늘은 금요일이죠. 종목대 상담의 날인데요. 지금 들어오는 따끈따끈한 종목들 바로 상담을 해드리고요. 또 일주일 동안 모아둔 종목들, 또 장중에 상담 못해드렸던 종목들 함께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증시전략센터의 채널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